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손잡이를 가죽으로 감싸는 방법 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전에 보여드렸던 방식은 이렇게 바느질 두께만큼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떤 분한테 있어서는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납작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이 가죽으로 재단을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우선은 조금 여유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쓸 건데 이렇게 말았을 때 가죽을 조금 여유 있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이만큼 이거는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선은 이게 어느 정도 오는지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원래 바깥쪽에 그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호다닥 그리느라고 얼추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합니다. 이 길이는 딱 맞는 길이가 아니라 우선은 조금 여유를 준 길이에요. 여유를 두고 재단한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왔을 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가 조금 있는 길입니다. 있는 길인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그냥 일자로 깔끔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방법인데 이 바느질 라인의 모양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곡선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만 곡선을 넣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냥 임의로 제가 곡선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곡선을 넣어 줬습니다. 이 곡선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걸 이 상태로 얹어두고, 제가 여유 있게 잘랐다고 했죠 아까. 이 곡선, 이 라인 이렇게 쌌을 때 제가 곡선으로 자른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오게끔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고 지금 이렇게 바짝 딱 이렇게 여유가 없게끔 바짝 당겨 주셔야 돼요. 바짝. 그렇게 하고 이 바깥쪽에 그렸던 곡선 이 느낌 그대로 한 번 더 그려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이 조금 길어서 나중에 이건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죠. 여기도 맞춰서. 이렇게 그리면 이쪽과 이쪽의 곡선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곡선으로 했지만 그냥 직선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선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곡선을 이대로 해서 재단을 똑같이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얼추 딱 떨어지게끔 될 건데, 실은 여기서 자 보시면 조금 남아요. 지금 살짝 제가 아무리 바짝 당겼다고 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뭔가 조금 남는 듯한 느낌으로 하면 나중에 이 손잡이가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걸 조금 더 자를게요. 한 3mm 정도? 오히려 조금 부족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바느질은 당겼을 때 가죽이 신축성이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 조금 더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잘랐어요. 조금 더 잘랐는데 이것을 이렇게 감쌌을 때 진짜 바짝 하면 지금 딱 당겨져서 살짝 공간이 보이는 정도거든요. 보시면 지금 완전 바짝 당겼어요. 완전 바짝. 완전 딱 떨어지는 정도예요. 딱 떨어지는 정도. 이 정도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한 1mm 정도 조금 더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정말 바짝 당기면
이 끝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 끝부분. 근데 지금 이쪽 부분은 공간이 살짝 여유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구멍을 뚫어놓고 바느질을 할 겁니다. 양쪽에 구멍을 뚫는 거는 뭐하고 같냐면 저희 이런 신발 있죠. 신발 바느질하는 거 똑같아요. 양쪽에 구멍이 뚫려놓고 바느질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각인도 찍어야겠죠. 짜잔.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각인이에요. 2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자, 구멍을 뚫을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선 뚫는 그 구멍의 모양이에요.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런 사선 그리프잖아요.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살짝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당겨지면서 되기 때문에 이런 사선 그리프를 쓰는 것보다는 송곳 그리프라고 불리우는 이런 오울 그리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근데 이 그리프가 없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송곳을 여러 개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 놓은 거라서 그냥 송곳을 쓰셔도 됩니다. 송곳을 쓰셔도 돼요. 송곳을 쓰셔도 되고, 이 송곳과 송곳 사이의 간격을 하실 때는 디바이더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마킹을 한 다음에 송곳으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컨버스 신발 보여드렸죠. 컨버스 신발도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서 구멍을 뚫을 때 사선 그리프로 저희가 보통 다른 뭐 지갑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최대한 바깥쪽에 맞춰서 하잖아요. 뭐 크리저나 디바이더로 라인을 긋고 바깥쪽에 치우치게끔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너무 바깥쪽으로 구멍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 가죽이 너무 얇아서 당겼을 때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울 그리프나 아니면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실 때는 적어도 한 2mm 정도는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여유를 두시는 게 조금 더 나은 거죠.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거 오울 그리프 가지고 구멍을 뚫어 볼게요. 그래서 여유를 조금 두고 구멍을 뚫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 간격이에요. 이 정도 간격을 했는데 제가 보통 하는 간격보다 한 1mm는 더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전체를 뚫어버릴 거예요.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구멍을 다 뚫었고, 그리고 이쪽에 이것을 본딩으로 어느 정도 고정시키고 하셔도 되고요. 안 하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가운데만 살짝 고정시켜 줄 정도로, 많이는 하진 않고 가운데만 발라볼게요. 그러니까 본딩해서 고정해서 하는 건 선택이고, 지금 이런 손잡이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뭔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조금 고정시켜 놓고 하시는 게 낫겠죠? 얇게 살짝 고정용으로만 해둘 거고요. 됐다. 그리고 제가 이 스티치가 어느 쪽이 나올지 좀 고민을 해볼 건데, 일부러 조금 삐뚤어지게 해볼까요? 아니다, 조금 더 이렇게 사선으로 오는 느낌으로 되게끔. 사선이어도 가운데, 뭐야? 살짝 틀어지게끔, 약간 살짝 이쪽으로 오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고정만 시켜놨습니다. 본딩으로 고정을 시켜놨고요. 실을 준비했는데 이 구멍에 있는 것과 바느질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운동화
끈 묶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전혀 다를 게 없고요. 이 운동화 끈 묶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셔도 엄청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모양대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운동화에 있는 구멍이라 생각하시고 이게 운동화 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이게 완전히 딱 떨어지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구멍 뚫을 때 그 포인트 2가지, 총 3가지죠. 그것만 하시면 바느질은 전혀 어려우실 게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저도 한번 이 상태로 해볼게요. 구멍과 구멍끼리 꽂아 넣어서 양쪽 길이 맞춰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꽂아 넣어서 양쪽 길이 맞춰 놓고 이렇게 맞춰 놓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 구멍을 넣는데, 그 다음 구멍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구멍을 찾아서 넣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각도를 무시하고 하면 쉬울 텐데, 네. 이렇게 해서 아마 구멍 몇 개 하면 모양이 잡혀서 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해서 반대편도 X자로 넣어서 반대편으로 구멍을 수평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X자 모양으로 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구멍도 마찬가지죠. 꽂아 넣어서 그 반대편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X자 바느질이에요. 바깥쪽에서 X자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짝 당겨주고 이것도 X자로 되게끔 건너와서 반대편 구멍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 X자 모양으로 바느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화 끈을 묶는 방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괜찮은 모양이 있다 그러면 그 모양을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X자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조금씩 당겨주면서 하셔야 돼요. 조금 여유가 남으면 안 돼서, 이게 실을 제가 중간에 뚫었군요. 뚫어서 얘가 안 당겨졌군요. 이렇게 당겨지게끔 해서 쭉 하는 거죠. 지금 솔직히 저도 급하게 하느라고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살짝 이렇게 당기면서 하다 보니 남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죽을 한 1mm 정도 조금 더 잘랐으면 정말 타이트하게 딱 맞았을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면서 하다 보니 가죽이라는 게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오히려 조금 부족하게 재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예쁜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바느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완전 이것저것 다 섞어서 바느질을 해봤거든요. 확실히 섞어서 하니까 예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씩 느낌이 다르죠. 여기랑 이쪽이랑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한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가죽 가장자리보다 조금 안쪽으로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모르게 이쪽 부분 가죽이 터진 거 보이실 거예요. 가죽이 터져서 실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 이렇게 가죽이 터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죽 가장자리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뚫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확 당기실 필요도 없기도 하고요. 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